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교과에 집중한 거예요. 1번 봅시다.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국영수, 사회과학,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과목들을 배울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 대학에서 원하는 전형 방법에 따라서 성적을 산출을 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물론 몇몇 학교에서 교과 전형에다가 면접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어쨌든 교과 전형은 성적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요. 선생님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에는 수능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어,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수능이 이번에 있죠. 수능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학교마다 달라져요. 몇몇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학들에서는 수능 최저 우리 필요 없어. 너희 그냥 내신만 가지고 볼래? 라고 얘기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물론 이 대학들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신입생들이 입학을 할 때쯤 되면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 선생님은 뭐 전달 받지는 못했어요. 이게 계속 바뀌는 부분이라. 근데 작년 기준에 만약에 그 최저를 말을 한다면 부산대 같은 경우 부산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산대 기준에 문과와 이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이과 이공계열 같은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포함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국, 영,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평균 중에서 얘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과목 국어나 영어나 탐구 두 과목 평균 중에서 포함을 해서 5등급 이내 5등급 이내가 돼야지 내가 성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5등급을 못 맞춘다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자세한 이런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 때쯤 돼서 새롭게 이렇게 아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뭐, 요 정도? 그죠? 어, 물론 교과 전형이 뭐 거의 대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등등 몇몇 대학은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 말은 종합 전형 위주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 대학 측에서는 전인적인 학생들을 뽑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종합 전형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과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이 교과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 무조건 뭐, 다,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물론, 열심히 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학교별로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통합 100%로 하는 경우도 있고,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1학기 때 2학기까지 안 하죠. 왜냐면 2학기 때 수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때까지 4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교과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는 대부분 다 전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학년이 되었을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 계열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 그 다음에 국어 국문학과 등등 인문 계열에서는 국, 영, 수, 사회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에서는 국영수, 과학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대라든지 각종 교대 같은 학교에서는 국영수 사회과학을 다 봐요. 기술도 보고요. 네. 어떤 그런 모든 교과를 다 보기 때문에 서울대나 나는 교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모든 과목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별로 그 반영 과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학생들 대다수 인원이 부산 쪽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부산 쪽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로 작년까지는 부산대와 부경대,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의 경우에는 전과목을 반영을 했어요. 그 전과목이라고 함은 인문계열에서는 국수형 사회교과, 자연계열에서는 국수형 과학교과를 반영을 해서 1, 2, 3학년 성적을 전부 다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더하고 나누고를 한 다음에 성적을 산출을 했고요. 동아대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학년 중에서 몇몇 과목,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제시한 몇몇 과목들을 뽑아서 내가 어떤 과목들을 더 잘했는지 뽑아서 성적 산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아대 같은 경우는 어떤 작년 기준에는 어떻게 했냐면 1학년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이다, 문과 계열이다 하면은 1학년에서 국영수 사회에서 잘한 과목, 그러니까 국어에서 잘한 거 한 과목, 영어에서 잘한 거 한 과목, 수학에서 잘한 거 한 과목, 사회에서 잘한 거 한 과목 더하기 2학년과 3학년 1학기 이거 학기를 통틀어서 국어에서 잘한 거 2개, 영어에서 잘한 거 2개, 수학에서 잘한 거 2개, 네, 지금 뭐였죠? 국어에서 잘한 거 2개, 영어에서 잘한 거 2개, 수학에서 잘한 거 2개, 사회에서 잘한 거 각각 2개씩 뽑아서 1, 1, 1, 1, 2, 2 해서 총 몇 과목? 12과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인 여러분들은 몇몇 과목을 딱 정해놓고 공부할 게 아니라 일단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이과 계열의 과로 진학을 할지 문과 계열의 과로 진학을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한 번씩 보면은 일부 대학에서는 출결 및 봉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봉사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출결은 종종 출결 한 10% 정도를 반영을 하는데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등등 그 무단 미인정과 관련된 것만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출결도 잘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지금 녹화는 중간중간에 계속 일들이 생겨서 제가 요 직전까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흔히 우리가 부산대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고3 선생님들이 건의도 했고 학생들도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부산대가 최저가 있는데 그 최저를 조금 낮추긴 했어요. 그래도 교과 전형에서
결국에는 수능 최저 학력이라는 것이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공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을 일부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작년 학생들의 모 학생의 성적인데 아까 질문도 여러분 이건 질문도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쌤도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의 성적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는 표처럼 성적을 쫙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부산 진로진학 지원센터와 부산시 교육청 진학지원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쌤이 뭐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학교별로 내신 성적,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이 학교에서 유리하고 어떤 학생은 저 학교에서 유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 예를 본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름도 다 지웠어요. 이름도 다 지웠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교내 석차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넣었을 때 경성대에서는 인문계열에서 55등이고요. 이 학생의 성적은 고신대 교과전형에서는 72등이 되고 만약에 의예나 간호로 간다면 33등. 편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받아놓은 성적에 따라서 학교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3,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라면 여기 보면은 쌤 동그라미 쳐놨죠? 동명대는 36등, 그 다음에 동서대는 32등, 동아대 같은 경우는 65등이에요. 부경대 같은 경우는 30등이죠. 그러면은 어디가 이 학생한테 유리할까요? 부경대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동서대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뭐 이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유리하다고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거지 유리하다고 해서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동아대 같은 경우는 보세요. 동아대 같은 경우는 65등. 그러니까 동아대를 지원을 한다면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1학년 때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과 계열로 갈지 문과 계열로 학과를 지원을 할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과목을 정해서 나는 뭐 사회만 열심히 해야지 나는 과학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만약에 꿈이 바뀌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 학생도 한번 볼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부산대 같은 경우는 18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동명대 50등이죠. 부경대 같은 경우는 18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은 전 과목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동명대 같은 경우는 50등이란 말이 이 학생과 이전의 학생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거냐면 이전에는 잘 안 들어가네요. 그죠? 이전의 학생과 그 앞에 학생은 몇몇 과목들을 아주 잘한 거고요. 전 과목을 봤을 때는 못하는 과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별로 내신 반영을 하는 과목이 달라서 이런 다른 점이 나와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적은 실제로 선생님이 담임을 했던 학생들의 성적인데 성적이 똑같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기가 유리한 학교, 불리한 학교가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